북한에서 한 달 살기. 때는 2010년 늦여름. 저는 지방 생활을 청산하고 서울로 상경하여 부족한 서울말씨를 써가면서 달라진 환경에 열심히 적응해야 하고 있는 젊은 친구였습니다. 젊은 패기에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었던 저는 유학을 가기 위해 일환으로 부산의 모 특급 호텔에서 3년 정도 취업을 활동을 해왔고, 호텔 생활이 종료된 후 서울로 상경해서 여러가지 경험에 목이 말라있던 찰나 호텔에 치문이 있던 지배인님께서 야 의원아, 내가 아는 지인이 급하게 사람 뽑는다는데 네가 제격일 것 같아서 그래. 혹시 10월부터 11월 말까지 좀 시간 되니? 한 달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시간이 되는데 근무지와 시간을 좀 알려주세요 지배인님. 그게 퇴근이 안 돼. 한 달 정도 있는 곳인데 북한이야. 그곳은 2008년 18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 지원단이었던 겁니다. 2009년까지는 금강산 관광지구가 임시 폐쇄라 모든 자재와 기물들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어 제17차 이산가족 상봉행사까지는 무리 없이 진행되었는데,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로는 모든 자산의 압류와 공식 폐쇄를 북측에서 선언 후 대부분의 기물과 각종 자재를 북측에 압류당하게 되었습니다. 남북관계가 급격하게 얼어붙어 전쟁을 하니마니 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엄숙한 상황이었는데, 이때 이루어진 제18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제가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지원 접수를 하였고 한 달 정도 신분 조회 신행 후 유관부서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수강한 다음 따로 연락이 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시간이 지났을까 유관부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 의원님 되시죠? 이번에 출경 신청하셨는데 허가 떨어져서 연락드립니다. 땡월땡일 땡땡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안보교육과 북한 관련 교육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해당 일자의 사이트에 접속해서 하루 동안 유관부서에서 주관하는 안보교육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북측에 도착하면은 보위부 요원이 금강산에 있는 김일성과 김정일 동상의 참배를 요구할 텐데 참배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니 절대 하지 말고 웃으면서 거절할 것. 두 번째, 절대 주체사상 및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보위부 요원과 얘기하지 말고 각자의 정치적 사항에 대해 존중해 줄 것. 세 번째, 북측 종업원 및 군인, 주민들과는 절대 말을 섞지 말고 말을 걸어올 시 보위부 요원들의 저지가 있을 것이니 당황하지 말고 정중히 거절할 것. 네 번째, 모든 인원은 직급으로 부르지 말고 선생으로 남북이 통일되게 말할 것. 다섯 번째, 보위부 요원이 술을 권하면 취하지 않게끔 마시되 절대 군사 관련해서는 대화를 삼가할 것. 여섯 번째, 남한과 북한이 아닌 남측, 북측으로 사용하여 절대 북한이라는 표현을 삼가할 것. 일곱 번째, 국가 위기 상황 발생 시 육로를 통해 즉시 퇴거를 북측과 협의하였고 매일 유관부서에서 확인 연락을 할 것이니 유선 전화를 항상 받고 필요한 물품이나 각종 용품에 대해 파악한 후 얘기해주면 육로를 통해서 계속 전달할 예정. 그렇게 열심히 민주주의 정신 교육과 정신 무장 및 대적관 교육을 철저히 받은 저는 유관부서에서 알려준 일시와 장소로 출발했습니다. 신분확인 후 유관부서 직원들이 확인의 표시로 엄청 큰 현대아산 배지를 나눠주었는데, 나눠주면서 직원들이 이 배지 방탄 배지예요. 이거 차고 있으면 적어도 총알 맞을 일 없으니 언제 어디서든 항상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지원단 인원들과 모두 버스에 나눠 타고 서울에서 강원도로 열심히 달렸습니다. CIQ라고 하는 남북 출입국 사무소의 남측 지점에 도착하였죠. CIQ에 들어가 보니 여느 공항과 같이 엑스레이 스캐닝과 신분 확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입경 시 북측에서 제시한 소지용품에 대한 신고서를 작성했는데 외국과 동일하게 담배는 한 보루, 술은 한 병, 그리고 각종 통신 장비의 확인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버스에서 간략한 유관부서 인원이 올라타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전하며 버스 통행 시 유의사항에 대해 전달했는데, 첫 번째, 육로로 올라가는 방향의 남방 한계선까지 남측 군용차가 컨보이 후 약 4km 정도 되는 거리는 컨보이 없이 정차하지 말고 계속 달려야 하며 38선 및 북방 한계선까지 이동해야 함. 두 번째, 모든 구역은 사진 촬영 금지 구역으로 북방 한계선 통과 후 북측 군인들이 카메라를 포함한 각종 촬영기구의 검사를 진행할 수 있음. 세 번째, 당연히 남측 군사시설과 육로로도 촬영 불가. 네 번째, 북측 군인이 요청하는 바를 성실히 이행해주고 미이행 시 바로 출경 조치 후 각 정보기관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 CIQ에 초소문이 열리고 한국군 레토나가 컨보이를 하면서 여러 통문을 통과할 때쯤 앞자리 쪽에 탔던 통문에 쓰여있던 글자가 정확하게 보였죠. 삭! 장교로 보이는 군인이 제가 탄 버스에 올라타서 전파사항을 말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 조선인민군 땡땡땡입니다. 북측에서 오신 남측 선생들의 공화국의 한 사람으로서 일일이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인민군이 출입경 사무소까지 안내하겠습니다. 가시는 길은 전부 북측의 군사시설임을 이해해 주시고 절대적으로 사진 촬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00m마다 우리 병사들이 깃발을 들고 보초를 설 겁니다. 이 병사들은 버스에서 플래시나 카메라 렌즈를 발견하시 깃발을 들 테니 깃발을 발견하면 무조건 정차의 의무를 가집니다. 정차 후 모든 탑승자는 군인의 검문에 협조해 주시고 촬영 사진이 나올 경우 최대 퇴경 조치까지 가능하다는 점 강조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군인들이 북한군 차량에 탑승한데
뭐요? 차가 레토나네요? 제가 지휘차 운전병을 했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전방 북한군들이 타고 다니는 차는 분명히 기아에서 생산된 레토나였습니다. 이건 나중에 저를 전담한 보위부 요원의 대화에서 마저 풀도록 할게요. 북측 출입경 사무소까지 가는데 정말 한 번씩 버스를 태우더라고요. 제가 있던 버스는 아니고 다른 차라서 내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도로 양쪽으로 전부 군부대와 각종 초소 그리고 대공포 등이 있었는데 차후에 들어보니 그것도 절반 이상 없애고 남아있는 게 그 정도라 그러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고 북측 출입경 사무소에 도착했는데 여기는 건물이 제대로 온 곳이 아니라 야외에 24인용 텐트가 쳐진 곳에서 엑스레이 검사와 가만 검사를 했습니다. 북측 군인들이 모든 걸 통제했습니다. 하나하나 남녀 가릴 것 없이 엑스레이 검사 후 모든 캐리어를 다 열어 제끼고 물어봅니다. 저는 말보로 레드를 하나 챙겨갔었죠. 흡연자이기도 했지만 미제 담배에 대한 북측 군인들의 로망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가져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가방 검사에서 북측 군인들이 알면서도 물어보더라고요. 남측 CIQ에서 통일부 직원이 혹여 미군 제품에 대한 반감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 설명해줬던 게 혹시 담배로 딴지를 걸면 모든 담배 가게 비닐을 따서 본인이 태우려고 가져왔다고 하면 통과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담배의 비닐을 제거하였더니 정말 북측 군인이 다시 넣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휴대전화기기의 전원을 끄고 반납을 안 했던 게 기억을 하는데 어차피 안 터지니 켜지도 말라고 하더라고요. 추후 보위부에 물어보니 휴대전화기 키는 순간에 GPS 좌표가 찍히기 때문에 보안상 못 키게 하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모든 가방 검사 끝나고 난 후 저희는 다시 버스에 올라타서 금강산 호텔로 향했습니다. 가는 동안 각종 선전구호 이런저런 것들이 써있고 북측 주민들이 농사짓는 모습, 지나다니는 모습, 옛날 촬영하던 우리나라의 풍경을 보는 것 같아서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도착한 숙소는 처참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하얀색 건물들이 남측 지원단에서 쓰는 숙소이고 우측의 큰 건물이 현대아산에서 지은 금강산 호텔입니다. 도착하여 각 숙소를 배정받았는데 4인 1실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숙소에는 유관부서와 통화할 수 있는 유선전화기 한 대, 한국 공중파 3사 방송이 나오는 TV 한 대가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짐을 풀고 있으니 평양 번호판을 단 벤츠가 숙소 앞에 도착했고 전우조처럼 우리를 감시할 보위부 전담 요원이 들어와서 본인 소개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측에서 오신 선생들, 저는 평양에서 온 땡땡땡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곳은 우리 공화국의 영토로 남측에서 오신 선생들을 지켜야 될 사안에 대해 몇 가지 전달하겠습니다. 숙소의 개방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일몰전 7시까지입니다. 개방 시간이라 함은 숙소 밖 허가구역을 자유로이 다닐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 시간에는 식사 및 각종 세면을 하시면 되고 그 시간 이후에는 숙소 밖에 나오면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법령에 따른 처리란 조동조치와 격발, 사살을 의미하며 경계방은 전부 실탄을 장전하고 있습니다. 단기 시간 외 흡연은 숙소문 앞 3부역 앞까지 허용됩니다. 북측 군인 및 인민과 대화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제가 여러분과 함께 다니며 중간중간 지도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영토에 있는 동안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법칙을 따르며 제한사항의 불충족 시 보위부의 조사를 위한 압송과 남측에 대한 퇴경 명령에 대한 최고위원회에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남녀 숙소의 혼숙 및 방문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침을 다 풀고 보위부 요원들은 지원단 인력들을 한데 모은 후 통일부에서 말했던 것처럼 김일성, 김정일 부자 동상의 참배를 요구했습니다. 남측 식당으로 가는 길에 김일성이 썼다는 구호 앞에서 동상이 있었고 꽃들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통일부에서 배웠던 대로 정중히 웃으며 거절하였고 보위부 요원들도 익숙한지 한번 웃고 말더라고요. 원칙적으로 북측 사람과 남측 사람은 같이 식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측 취사원들이 준비해준 남한 식당, 북측 인원들은 북측에서 마련해준 식당을 이용했고 식사 후에 대부분 보위부 요원이 없이 정해진 시간까지 돌아다니다가 숙소에 들어올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다음날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한 업무를 아침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동결 딱지 및 압류 딱지가 붙어있는 금강산 호텔 및 남측 시설에 딱지를 일일이 다 떼고 안으로 들어갔죠. 들어가본 호텔의 시설 역시나 참혹했습니다. 동결된 후 대부분의 자재와 기물들은 훔쳐가고 부서지고 큰 테이블들이나 옮기기 힘든 물건들만 덩그러니 남아있었죠. 행사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물품을 다 적어서 총괄 지배인께 보고했고 청소 및 정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위부 요원과 간단히 티타임을 가지면서 여기 있던 기물들이나 자재들을 더 어디 갔냐고 물어봤더니 앞에 온정리 마을 사람들이 밤에 몰래 들어와서 돈이 될 만한 걸 다 가지고 갔으면 그래서 우리가 군대를 여기에다가 주둔시키고 있는 겁니다 라는 말을 하였지만 믿을 수가 있어야죠. 언급한 바와 같이 10월에 금강산은 그때부터 눈이 올 만큼 춥습니다. 숙소에 전기 판넬로 바닥을 데울 수 있게 되어 있어서 한 3일 정도 판넬을 틀었는데 보위부 요원이 4일차에 오더니 전기요금으로 2,800불이 나왔으니 전기 마구마구 쓰면 안 됩니다. 항의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남측에서 모든 비용을 보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북한에서 한 달 사이기 첫 주차가 지나가면서 조금씩 적응해가며 보위부 요원과 친해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나요?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재미난 이야기 네이버 카페 개보고 팬다버나 개팬다로 오셔서 써랑 썰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나라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국군 장병들과 우리
군인 여러분, 가족들,